구독, 좋아요. 휴전 중이다 네. 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자막 띄워주시고요. 이제는 저희가 이 외신이 대서특필했다는 걸 왜 강조를 했냐면은 네. 어제자의 기사로 외신들도 해당 내용을 이재명 정부의 북한 개별 관광에 대한 그 내용을 보도를 했잖아요. 네. 그럼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을 포함한 외신들이, 수많은 외신들이, 그리고 수많은 해외 국가들이, 서방권 국가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은 네. 유럽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즉 우리나라 정부의 외교 관계 네. 어떻게 될지 좀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종석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 때도 국정원이 대북 방송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다가 효용성이 더 크다라고 그 노무현 대통령이 판단을 해가지고 계속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를 지금 실현을 시킨 어떤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이정석 국정원장이랑 CIA가 당시에도 어떤 공조가 어려울 거다라는 의견이 미국에서 정계에서 계속 나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22년 전 얘기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대화가 어려운 인물로 유명했는데 중도 온건파예요. 중도 온건파. 보수도 아니고 중도 온건파였던 인사였던 데이비드 스타인버그 조지타운대 아시아센터 소장이 뭐라고 했냐면요.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북한은 절대 위협이 될 수 없으며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정말 나이브한 생각이다. 정말 순진한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헤리티지 재단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미국 보수의 산실이라고 불리는 그런 재단에서 연구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정석 국정원장의 별명이 탈레반이다라고 했는데 그 탈레반이라는 단어가 소수의 한반도 정책가들 사이뿐만이 아니라 미국 의회, 백악관, 싱크탱크 관계자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됐을 만큼 이종석 팀에 대한 인식은 악화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악명을 떨쳤던 그런 인물인 거고, 저희 입장에선 좋죠. 뭐 사람 부드럽고 좋아 보이잖아요. 되게 막 얘기만 들어도 사람이 되게 인성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호감이 가는 인물이에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지금 이 접근이 굉장히 미국한테 왜 이렇게 나이브해? 미국한테 나이브해 순진하다는 거는 단순히 우리가 어떤 한국말로서 순진하다는 게 아니라 멍청하다라는 표현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고, 이종석 씨가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통일관 그리고 외교관을 심어준 어떤 스승과 같은 존재라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통일부 장관이 아니라 미국과 적극적으로 공조해야 하는 국정원장에서 간첩 잡는 일,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대선 투표에 이틀 전에 필요하다면 트럼프 가랑이 밑이라도 길 수 있다. 그런데 나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트럼프 대통령 귀에 안 들어갔을지 저는 의심이 들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강대강의 기조에는 초강수를 두는 사람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 브라질에 50% 관세 때린 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도 안 하는 상황에서 애초에 당신과는 말도 섞지 않겠다라는 주의인데, 또 관세 서한은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보냈다라는 말이죠. 예. 이 말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당신은 나와 대화할 가치도 없다. 그런데 참 빚이 많던데 빚이나 갚아. 이거잖아요. 딱 이건데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했을까? 그건 아니죠. G7 때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떠나서 마음에 빚이 있었을 거예요. 마음에 짐이 있었을 거고, 그래도 이 나토 때는 좀 얘기해야겠다. 아시아권이랑 대화를 많이 못했으니까 IP4 회의 같은 거, 특별 회의 같은 거 열어가지고 해야지라고 하면서 한국을 콕 집었어요. 그 자체가 트럼프가 야 미안해, 말은 안 했지만 이거예요. 야 미안해, 이번에 내가 좋은 거 열어했으니까 딱 우리 다섯이서만 모여가지고 한번 비밀스럽게 얘기 한번 해볼래? 되게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손 내밀어 준 거예요, 트럼프 형아가.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죠? 나 국내 정세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못 갈 것 같다. 지금 우리가 튕길 계제가 아니잖아요. 튕길 계제가 아닌데 마치 너가 한국보다 중동 정세를 더 중요하게 여긴 것처럼 나도 국내 정치가 먼저야, 이런 뉘앙스를 심어주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이랑은 상대조차 안 해야겠구나라는 전략을 피우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 채팅에 100 이삭
TV님이 이제 그 이종석 국정원장 사퇴해야 된다라는 얘기 해주시고 그리고 그 의흑이라 읽어야 되나 이거를 밑줄 님이 유익한 방송이다. 네, 펜앤마이크 잘 보고 있다. 감사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좀 얘기를 이어나갈 건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에 2번씩 정상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도 이재명과 안 만났어요. 네. 안 만난 건지 못 만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한미 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뭐 언제 할 거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네. 하루에 2번씩이나 정상회담을 하는 트럼프. 근데 우리나라의 이재명 정부는 왜 한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지 못하는 것이냐? 네. 이런 비판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아시겠지만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열려도 문제 안 열려도 문제인 게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봤자 관세율을 낮추는 거 힘들다라는 의견도 미국 정계에서 아니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정상회담이 있어도 애초에 우리가 어떤 미국의 어떤 계산에 따랐을 때 1%라도 낮추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얼굴 한 번 본 사람이랑 안 본 사람이랑 다르잖아요. 당연히 한미 정상회담은 성과가 있든 없든 해야만 하는 것이고 미국과 먼저 만나야 되는 것은 당연시 되는 것인데 왜 만나지 않느냐 이걸 따져봤을 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두려워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통령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었는데 그때도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나서 문재인 전 대통령 자기 회고록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욕했습니다. 욕하는 그런 내용을 썼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재선에 재임에 실패한 다음에 내가 실패하고 나서 가장 좋아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둘이 사이가 안 좋았고 만나봤자 더 안 좋아진 악화한 케이스가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과의 사이는 어떨까? 트럼프는 문재인 정권을 겪었으니까 민주당에 대한 기대치가 이미 확 낮아져 있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났는데 더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섰겠죠. 민주당 측에서는. 왜냐하면 트럼프와 만났던 경력이 있으니까. 근데 따지고 봤을 때 당연히 만나야 되는 거는 당연한데 말이 안 통한다고 하더라도 안녕 뭐 나이스 투 미츠 정도 하면서 사람 좋은 척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는 해야죠. 네,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거부했다라는 게 뭐냐면은 트럼프가 꿰뚫어 볼 걸 알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얘네 뭐 없구나. 얘네 막 뒤에서 센 척하고 뭐 중국과 쉐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지만 정작 나한테 줄 만한 어떠한 청구서라든지 내가 보낸 청구서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받아치는 거에든지 대응책이 없구나. 그러니까 자꾸 위성락 실장 보내고 그러니까 지금 보내는 사람이 누구죠? 지금 TV 지금 뒤에 한번 띄워주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가운데 지금 나경원 의원이 있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안 가고 나경원 의원 가고요. 뒤에 보시면 이준석 의원이거든요. 이준석 의원도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내는 사람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랑 개혁신당 의원들이 지금 가가지고 개혁신당 의원이 가가지고 뭐 막판에 지금 한미 의원 연맹이라고 해가지고 13명이 간 거예요. 13명이 가가지고 방미 일정을 해가지고 무역 협상을 지원하겠다라고 한 건데 민주당이 이렇게 했다는 이유 자체가 우리가 가봤자 도움될 게 없겠구나, 실릴 게 없겠구나 싶어가지고 지금 보수 인사들을 주축으로 한 그 연맹을 보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위성락 안보실장도 떠났다고는 하는데 이때 같이 가면 좋잖아요. 뭐 굳이 따로 갈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공개로 떠났대요, 혼자서. 왜? 눈치 보이니까. G7 때 가가지고도 뭐 별거 없었고 나토 때 가가지고도 별거 없었고 따로 가가지고도 별거 없었잖아요. 4번째로 가는 거예요. 4번째. 그리고 전자권 얘기는 지금 쏙 들어갔지만은 전자권을 뭐 만지작 걸었던 시점 자체가 네. 만지작 걸었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이 관세 협상에 대해서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정말 미국의 니즈, 미국이 원하는 것 그런 게 뭔지 파악조차 못한 정부구나라는 비판은 절대 피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네. 지금 이제 며칠 남았죠. 8월 1일까지 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저는 사실상 저는 지금 이 관세 협상은 이미 물 건너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 건너갔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관세 협상이 물 건너갔으면은 우리나라 경제 기업들 진짜 피해 막심하고 뭐 그런 것들은 안 봐도 뻔한 예측이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과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기업들이 다 그 책임을 져야 하는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 관세 협상에 대해서 제대로 해내지 못한
이재명 정부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여기서 광고 하나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네, 화면 띄워주세요. 자, 저희 펜앤마이크 광동제약 콜라보 제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펜앤마이크 광동제약 콜라보 특가입니다. 제품이 아니라. 예. 제품은 광동제약 제품이고요. 저희 펜앤마이크와 광동제약 콜라보로 특가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광동 혈당, 유산균 한꺼번에 챙길 수 있는 제품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펜앤마이크 특가 이용하시면은 혈당 유산균 한 박스에 1개월 분량 15,000원, 혈당 유산균 3박스 3개월 분량에 39,900원에 구매가 저렴하게 가능하시고, 구매도 정말 간편하게 우측 카드에 나와있는 1661-6915 문의전화 1661-6915 전화 주시면은 정말 간편하게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방송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고, 제가 진행하는 중립 MG는 매주 월, 화, 수 오후 3시에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오후 3시에 젊은 패널과 같이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외교뿐만 아니라 세계 소식, 국내 소식 모아서 전달 드릴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